계속 때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예, 스크린 속에서 이제 총격전이 있긴 있죠. 근데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이 없다가 포인트네요. 예.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다면 찰리 채플린은 전사자가 없는 전쟁 영화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죽이지 말아요. 평화? 비슷합니다. 반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뭐예요? 적군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통했던 것인지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 영화를 좋아했을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열띤 반응을 보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공감하면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어깨총은 흥행을 하게 되고 찰리 채플린은 이제 감독으로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1919년 동료 영화인들과 함께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영화사를 설립합니다.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는 이게 사업가가 아닌 배우와 배우 감독, 즉 영화인들이 경영하는 최초의 영화사였습니다. 되게 큰 회사 아니에요? 예, 크게 되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는 찰리 채플린의 인기와 파급력에 힘입어 빠른 시간 안에 성장했고 곧 유니버설 스튜디오, 콜롬비아 픽처스와 함께 주목받는 3대 신생 제작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와.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이 제작사를 설립하고 얼마 후 1920년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대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이른바 흥청망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유명한 1920년대. 덕분에 영화가 최고의 오락거리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 산업도 이제 호황기를 맞게 되죠. 이렇게 이 시기는 여러 면에서 찰리 채플린이 할리우드에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21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감독으로서 최초의 장편 영화 작업에 나서게 되는데 대체 어떤 영화였을까요? 모던 타임즈인가 봐. 찰리 채플린이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 키드라는 영화입니다. The Kid. 영화 키드는 빈민가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우연히 떠돌이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우여곡절을 담은 영화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유. 잘한다. 설마? 불쌍해. 짜네요. 애기가 아주 연기를 잘하네. 안 왔구나. 아휴, 짜내라. 칼 웨인씨, 키드란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서요. 아, 네. 이 영화에는 그 찰리 채플린의 어린 시절이 좀 담겨 있는데 영화 속에서 복지사들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떠돌이가 뭐 죽도록 싸우잖아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자기가 빈민 구호소에서 형이랑 떨어지게 된 현실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 중에서 보아의 어머니가 오페라 가수로 나오는데 뭐 찰리 채플린도 오마가 가수였으니까 그것도 좀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일종의 채플린의 어린 시절 자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 키드는 평론가들의 호평은 물론이고 엄청난 흥행까지 기록했는데 1924년까지 50개국 이상에서 상영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다. 엄청난 인물이었구나. 진짜. 그렇죠.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영화인이 된 찰리 채플린. 하지만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후 쉴 새 없는 영화 작업에 찰리 채플린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찰리 채플린은 자신이 받은 한 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편지. 그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어리석었던 한 어린 여자아이를 기억하실는지로 시작되는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첫사랑인가요? 예, 규현 씨. 그렇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맞히지? 바로 해티 켈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해티 켈리는 찰리 채플린이 카노 극단에서 활동하던 즉 19살 때 만난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당시 해티 켈리는 런던의 한 극단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나이 15살의 소녀였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 찰나와도 같은 순간에 나는 그녀의 반짝이는 커다란 갈색 눈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녀는 달걀 모양의 갸름한 얼굴에 감미롭고 매혹적인 입술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완전히 첫눈에 반했나 보다. 그렇죠. 아, 엄청 뭐 런던에 안 갈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1921년 9월 꿈을 찾아 영국을 떠났던 청년은 거물급 영화인으로 성장해서 자신의 고향을 찾게 됩니다. 금이 환영이네. 그야말로 금이 환영을 하게 되죠. 네요. 와. 자세가 나네. 와. 저 정도라고요? 무슨 대통령이에요? 와. 대통령보다 더 했죠. 와. 세계 스타, 월드 스타. 저렇게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러게요. 인터넷 와. 쌓여버리는. 저 정도예요, 진짜? 아, 저 정도면 그 차로 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진짜 밀고 가는 거 완전 같아요. 크네. 와. 와, 그게 못 가. N으로. 대박이다. 저 정도면 뭐 엔진 없어도 가죠. 와, 진짜. 뭐 그냥 저 영웅이네요. 정도구나. 정말 폭발적인 인기죠. 옛날에 진짜 덱스키스 형들. 아, 그때 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채플린이 저렇게 환대를 받고 영국에 도착했는데 이 인파에서 그 첫사랑 찾으러 간다가 지금 저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이 스캔들 같은 거 또 신경 써야 될 스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찰리 채플린은 첫사랑 해티 켈리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못 만났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해티 켈리가 제가 봤을 때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소유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다, 이 사람. 만인의 연인이 됐다. 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떠났을 것 같아. 부담감도 있으려나? 아, 그치. 해티 켈리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진짜? 왜요? 당시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찰리 채플린은 그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첫사랑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어떡해. 사실 찰리 채플린이 해티 켈리의 편지를 받은 건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막 찰리 채플린이 유명세를 탈 때이기였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방문을 좀 미뤘죠. 충격이었다. 해티가 죽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해티는 어떻게든 다시 만나보고 싶은 어린 시절의 소중한 친구였다. 특히 10년 만에 찾은 런던에서 누구보다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해티 켈리를 그리워했죠. 그래도 찰리 채플린은 고향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 기운을 가지고 다시 할리우드에 돌아와 또 열심히 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기운을 가지고 다시 할리우드에 돌아와 또 열심히 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리우드에 정착한 이래 승승장구하며 신드롬급 인기로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찰리 채플린. 그런데 이런 찰리 채플린에게 예상치 못한 시대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27년 10월 6일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관객들이 환성을 지르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화 속 인물이 스크린을 통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성 영화가 나왔구나. 영화사에서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 재즈 싱어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That makes me away from you. You don't know just how sad it makes me. Kiss me till the end, then hey. Wait a minute. Wait a minute. You ain't heard nothing yet. Wait a minute, I tell you. You ain't heard nothing.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이걸 처음 이게 봤을 관객들은 놀랬죠. 저 당시에 관객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 봤으면 진짜 놀랐죠. 그렇죠. 그렇다면 유성 영화에 등장해 찰리 채플린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왠지 옛것을 고수하려나? 그렇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확실히 갈아타거나.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네. 찰리 채플린에게 이 소식은 비보와도 같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화 산업이 냉혹하고 중대한 산업으로 변모했다. 스태프들은 마치 화성에서 온 전사들처럼 머리에 헤드폰을 쓰고 앉아 촬영에 임했고, 배우들은 낚시대처럼 그들 머리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는 마이크 밑에서 연기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 틈에서 어떻게 독창적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유성 영화 자체가 싫었다. 혐오했네. 자기는 무성 영화 출신의 스타니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1929년 10월 미국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대공황이 시작됩니다. 불황이었죠. 당시 미국에 들이닥친 대공황으로 만여 개의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우와. 대량 실업으로 실직자가 1,200만 명. 4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은 거죠. 그럼 영화 산업도 많이 위축이 되겠네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전국 약 2만 3천 개 정도의 영화관이 있었는데 무려 8천 개가 문을 닫습니다. 우와. 지금 영화 쪽에서는 최악의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찰리 채플린은 이 당시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찰리 채플린은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유성 영화의 등장으로 찰리 채플린의 존재와 캐릭터는 위협받았지만 채플린은 오히려 꿋꿋하게 무성 영화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시티라이트는 떠돌이와 꽃을 파는 눈먼 소녀와의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예, 아주 유명한 씬입니다.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지금 복싱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네. 이거 되게 쌀인데요. 몸을 안 아끼네. 떠돌이는 소녀에게 눈 수술 비용을 마련해주고 눈을 뜬 소녀가 처음으로 떠돌이를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도 바로 떠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로맨틱해. 오, 슬프다. 해피엔딩. 이 영화는 여전히 무성 영화죠. 무슨 영화. 이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와. 근데 목소리가 없어도 충분히 그런 표정 같은 걸로 감동이 전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다 내용을 알겠어. 영화 속에서 처음에 나왔죠. 떠돌이가 꽃을 사면서 이게 소녀를 처음 만나는 순간을 무려 342회나 재촬영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 정도로 공을 진짜 들였습니다. 완벽주의자. 이 시티라이트는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스토리로 당시 대공황에서 시름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한 15센트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영화를 찾기 시작하면서 할리우드는 되레 성장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영화, 팝콘, 콜라의 삼박자가 미국의 극장 문화를 그때부터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세트. 그때부터. 이렇게 시티라이트로 다시 한번 찬사를 받은 찰리 채플린은 그 다음 작품을 구성하게 됩니다. 대체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바로 모던 타임즈입니다.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온다. 미국은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 약 50년간 급속한 산업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로 인해 빈곤, 소득 불균형,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응수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는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미국의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한 모던 타임즈는 기계 만능주의, 그로 인한 인간 소외를 찰리 채플린만이 표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풍자한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니 그냥 선봉대가 됐어. 선봉대. 코믹하게 잘 꼬집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완전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일 니른베르크에 온 이유가 뭘까요? 1937년 유럽에 또 한 번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찰리 채플린을 위기로 몰아넣은 이 사람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을 자행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하. 우리가 두 번째 여행을 온 뉘렌베르크는 나치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야. 사실 그런데 20세기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인물은 히틀러,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20세기 가장 사랑받았던 찰리 채플린.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자신이 만든 최초의 유성 영화를 세상에 선보이는데 유성 영화를 만들어요? 최초의 유성 영화입니다.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위대한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 The Great Dictator. Insekter Knut! Ich kleiner Stoff mit der...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힌켈이라는 독재자와 와 풍선이야? 연출이 진짜 기가 막힌다. 천재다. 그리고 힌켈과 닮은 꼴 외모의 유대인 이발사 찰리. 맞아, 1인 2역으로 나와요. 1인이 하겠죠. 그런데 이 찰리는 유대인 탄압 정책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복을 훔쳐 수용소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힌켈로 오해받게 됩니다. 반대로 힌켈은 탈옥범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그린 정치 풍자극이죠. 여기 등장하는 힌켈은 누가 봐도 비슷한 외모에 콧수염까지 장착한 독재자 히틀러였잖아요. 교수님, 근데 찰리 채플린이 아무리 배우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도 뭔가 이렇게 대놓고 히틀러를 풍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실제로 찰리 채플린이 히틀러를 소재로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집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게 히틀러의 나치주의가 아니고 소련의 공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틀러의 나치주의에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개봉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일찍부터 나왔죠. 특히 독일의 언론들이 나서서 이 영화가 개봉된다면 찰리 채플린은 세계적인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당하게 될 것이다고 이제 압박을 했고 비난 수위가 어떻겠어요? 높아졌죠. 하지만 찰리 채플린은 의지를 전혀 이게 꺾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나는 협박, 검열, 그 밖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독재자의 인생을 다룬 희극 영화를 만들 것이다. 그 영화로 전 세계에 실로 건강한 웃음이 퍼지기를 희망한다. 와. 그래서 영화 속에서 히틀러를 조롱하고 희화하면서 아무리 날뛰어봤자 히틀러는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다. 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흉한 인물이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1939년 9월 1일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찰리 채플린은 위대한 독재자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와, 그렇지. 오히려. 전쟁 중인 1940년 10월 15일 찰리 채플린은 제작 기간 559일, 촬영 기간 168일, 총 예산 140만 3,500달러. 현재 우리 가치로 우리 돈 382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영화 위대한 독재자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너무 많이 돈을. 들었다. 많은 돈도 쓰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작은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영화? 먼저 히틀러의 공습 이후 이 영화를 둘러싼 관심이 폭발하면서 개봉 직전 수많은 언론이 위대한 독재자 특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봉 당일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난리 났죠? 완전 흥행했네. 위대한 독재자는 개봉 첫날부터 그 직전의 최대 히트작이 뭔 줄 아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기록을 깨며 초대박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렇지. 그걸 깼어. 사실 이게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실제로 어떤 평가가 있었어요? 일단 그 뉴욕 타임스에서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은 방랑자가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남자를 멋지게 풍자했다라는 호평 실렸고요. 반면에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좀 또렷하게 좀 전달하는 찰리 채플린은 약간 좀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Soldiers, don't give 이거 yourselves to 진짜 brutes. 유명해요. Machine men with machine minds and machine hearts. You are not machines. You are not cattle. You are men.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완성한 위대한 독재자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 최고의 흥행작으로 기록됩니다. 와.